휴대폰 화면이 켜집니다. 발신자 표시가 뜹니다. 딸,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하지만 신호음만 들립니다. 뚝, 뚝, 뚝. 그리고 끊깁니다. 남자는 다시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그는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입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 받은 지 72시간이 지났습니다. 3일입니다. 남자는 일어섭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낡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졸업식 사진입니다. 학사모를 쓴 젊은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옆에 이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딸입니다. 남자는 사진을 봅니다. 지연아, 어디 있니? 대답이 없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저 어딘가에 딸이 있습니다.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뜹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포기한 딸을 찾아 나선 60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비원으로 살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라진 순간 그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30년 전 그 남자가 72시간, 그것이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수입니다. 올해 61세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새벽 6시 출근합니다. 밤 10시 퇴근합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합니다. 월급은 260만 원입니다. 많지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태수는 혼자 삽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2년 만에 갔습니다. 그때 딸 지연이는 20살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태수는 지연이를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잘 크면 됐습니다. 지연이는 잘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년 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독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만류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살자.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어른이에요. 혼자 살고 싶어요. 태수는 아쉬웠지만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 살아라. 지연이는 서울로 갔습니다.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회사도 그 근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나도 잘 지내고. 태수는 행복했습니다. 딸이 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연이가 자주 돈을 빌렸습니다. 아빠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태수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연이는 대답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많아서요. 태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1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태수는 걱정됐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니? 지연이는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곧 갚을게요. 태수는 또 보냈습니다. 딸이 어려우면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방문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 전 태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이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304호 사시는 분 보셨어요? 이웃이 답했습니다.
요즘 안 보이던데요.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지연이가 받았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지친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니? 집에 없던데. 지연이는 답했습니다. 아, 저 친구 집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태수는 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돈은 왜 자꾸 빌리고? 지연이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 어른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지연이가 저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2주 전부터는 전화가 아예 안 됐습니다. 꺼져 있다는 멘트만 나왔습니다. 태수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지연아, 전화 좀 해라. 아빠 걱정된다. 읽지 않았습니다. 읽은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성인이시죠? 네, 혼자 사시나요? 네. 빚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인 실종은 본인 의사일 수 있습니다. 가출이나 자발적 잠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성이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사건성이요? 경찰이 답했습니다. 범죄 연루나 생명 위협 같은 거요. 지금은 그런 정황이 없어서요. 태수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찰은 미안해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본인이 연락할 겁니다. 태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기다리라고. 딸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연이 회사에 갔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인사팀에 물었습니다. 제 딸 이지연 연락 가능한가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이지연 씨요? 한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퇴사요? 왜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개인 사유라고만 하시고 그만두셨어요. 태수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신다는 말은 없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태수는 지연이 원룸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딸 이지연인데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건물주가 답했습니다. 아, 그분 2달 전에 계약 해지하셨어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건물주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급하게 나가셨어요. 보증금도 일부만 받고 가셨고요.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 왜 집을 뺐을까?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태수는 지연이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 연락처를 아는 친구는 둘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어디 있는지 아니?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요즘 연락 안 됐어요. 저희도 궁금해요. 태수는 막막했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이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지연이가 집에 두고 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 고등학교 때 일기장, 사진첩. 태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번호를 시도했습니다. 생일, 엄마 기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호를 넣었습니다. 엄마 생일,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태수는 파일들을 살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스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가 이상했습니다. 알 수 없는 영문 이름들이었습니다. 내용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태수는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수익 알바 제한, 해외 근무 가능, 월 5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태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조건은 보통 사기였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지연이가 답장한 메일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답장. 면접 보러 오세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가 이런 곳에 갔구나. 그리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구나. 태수는 더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고수익 알바 사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외 인신매매 조직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합니다. 해외로 데려갑니다. 여권을 빼앗습니다. 성매매를 강요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곳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것. 태수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메일과 기사들을. 경찰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소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폐업한 곳이었습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은 답했습니다. 국제 수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태수는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선.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도 많았습니다. 지연이는 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 지연이는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움직이기로. 하지만 어떻게? 그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연락처들이었습니다. 부대 동료들이었습니다. 태수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입대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였습니다. 대테러 부대였습니다. 3년을 복무했습니다. 훈련이 혹독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임무도 위험했습니다. 국내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었습니다. 기록도 없었습니다. 전역 후 태수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부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몰랐습니다. 딸도 몰랐습니다. 그냥 군대 다녀왔다고만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억들은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태수는 전화번호부를 넘겼습니다. 몇 명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민수, 박준호, 이상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김민수.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목소리도 늙었습니다. 태수는 말했습니다. 나 강태수야. 773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 태수야? 세상에. 30년 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태수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딸이 사라졌어. 인신매매 조직인 것 같아. 민수는 진지해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태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수야. 나도 돕고 싶지만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야. 은퇴했어. 아무 권한도 없어.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었습니다. 혹시 정보 쪽에 아는 사람 있니?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있긴 해. 박준호. 우리 동기 기억나지? 걔가 지금 민간 정보업체 운영해. 연락처 줄게. 태수는 고마워했습니다. 고맙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심해. 넌 이제 60이야. 예전 같지 않아. 태수는 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딸이야.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딸이면 어쩔 수 없지. 행운을 빌어. 태수는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역시 30년 만이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태수 형, 오랜만이에요. 태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제가 조사해 볼게요.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태수는 기다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태수는 서울로 갔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태수는 열어봤습니다. 사진과 문서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지연 씨가 접촉한 조직은 국제 인신매매 조직입니다. 한국에서 여성들을 모집합니다. 동남아로 보냅니다. 주로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거기서 성매매를 시킵니다.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합니다. 태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준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여기요. 파타야 근처. 이 지역에 그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준호가 답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조직이 경계가 심합니다. 경찰과도 유착돼 있습니다. 외부인이 접근하면 바로 알아챕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형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국제구조팀이나 경찰에 맡기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가야 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60일이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태수는 준호를 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 전 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야.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준호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돕겠습니다. 현지 브로커 연락처 드릴게요. 그 사람이 정보를 줄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있어. 준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제 이름 대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열어봤습니다. GPS 추적기였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지연 씨한테 붙이세요. 그럼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태수는 받았습니다. 고맙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형, 조심하세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태수는 웃었습니다. 내 인생이 원래 위험했어.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배낭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군대 배낭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태수는 군번줄을 봤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수, 그리고 번호.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태수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옷을 챙겼습니다. 간단하게 여권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직 유효했습니다. 돈을 챙겼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1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태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61세 남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태수는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후덥지근했습니다. 11월인데도 더웠습니다. 태수는 택시를 탔습니다. 파타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파타야에 도착했습니다. 휴양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졌습니다. 술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관광객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태수는 준호가 준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태수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박준호가 소개했어요. 상대방은 이해했습니다.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아, 박 씨 친구분. 어디 계세요? 태수는 위치를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만납시다. 주소 보낼게요.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였습니다. 태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후미진 골목이었습니다. 작은 술집이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였습니다. 태국인이었습니다.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태수는 앉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태수는 지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찾고 있어요. 제 딸입니다. 남자는 사진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여자죠? 언제 왔어요? 태수가 답했습니다. 3개월 전쯤.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남자가 답했습니다. 가능하죠. 하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태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받았습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아요. 3일 주세요. 알아볼게요. 태수는 물었습니다. 3일이나요? 남자가 답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쪽 사람들 위험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들킵니다. 태수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남깁니다. 연락할게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싸구려 모텔에 묵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무사할까? 밥은 먹고 있을까? 태수는 천장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만나죠. 태수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태수는 봤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지연이 같았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저기 있다고. 태수는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죠? 남자가 답했습니다. 파타야 외곽입니다. 불법 업소예요. 한국 여자들 여럿 있습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남자가 답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경비가 삼엄합니다. 건물 입구에 경비원이 있고 CCTV도 많습니다. 경찰도 매수돼 있어서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어요. 손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태수는 놀랐습니다. 손님이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업소는 외국인 손님을 받습니다.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안에서 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태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손님으로 들어가서 딸을 찾으면 되는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갑시다. 제가 안내할게요. 다음 날 밤이 됐습니다. 태수는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옷을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넣었습니다. GPS 추적기도 챙겼습니다. 남자와 만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외곽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간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남자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남자는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경비원이 태수를 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태수와 남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옆에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그리고 울음소리도.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여자 원하세요? 태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여자요. 관리자가 웃었습니다. 한국 여자. 비싸요. 태수는 돈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쪽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명쯤 됐습니다. 모두 한국 여자들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로 보였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들을 봤습니다. 지연이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없나요? 관리자가 답했습니다. 더 있어요. 3층에. 3층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구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태수는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요. 관리자가 봤습니다. 새로 오네. 괜찮아요. 방으로 갈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자가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너 손님이야. 가. 지연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를 봤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태수는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쉬.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복도 끝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30분이에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이는 태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태수는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지연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태수는 지연이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진정해. 지연이는 진정했습니다. 태수는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GPS 추적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딘가에 숨겨 옷 안쪽이나 신발 속에. 지연이는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추적기야. 이걸로 내 위치를 알 수 있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지연이는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태수는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어. 믿어. 지연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왔으니까. 태수는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여자가 몇 명이야? 지연이가 답했습니다.
한국 여자 10명쯤이요. 다른 나라 여자들도 있어요.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10명 모두 구해야 했습니다. 태수는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참아. 절대 포기하지 마.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태수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꼭 데리러 올게. 지연이도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기다릴게요. 태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건물을 나왔습니다.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태수는 답했습니다. 찾았어요. 제 딸 맞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는 말했습니다. 구출해야죠. 남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경비가 심하고 사람도 많아요.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였습니다.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가 막을 것입니다. 몰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건물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3층 건물, 출입구는 하나, 뒤쪽에 비상구가 있을 수도, CCTV는 여러 대, 경비원은 최소 2, 관리자와 직원들도 있을 것, 무기가 있을 수도. 태수는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로프, 장갑, 손전등, 그리고 호신용 칼 하나. 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태수는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배낭을 챙겼습니다. 그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밤 갑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합니다. 경찰 부르는 게 나아요. 태수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안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태수는 고마워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 11시 건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0분 드릴게요. 그때까지 안 나오면 경찰 부를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정문은 피했습니다. 옆으로 돌았습니다.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칼을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비틀어서 열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몇 번 시도했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태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계단을 찾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지연이가 있던 방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지연이를 찾았습니다.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는 눈을 떴습니다. 놀랐습니다. 아빠, 태수는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조용히.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깨어났습니다. 태수를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하러 왔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10명의 여자들이 태수를 따랐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관리자였습니다. 태수를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너 뭐야? 경비. 경비.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뛰어! 비상구로! 여자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도 뛰었습니다. 태수는 관리자를 막았습니다. 비켜. 관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태수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밀었습니다. 관리자가 넘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올라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태수는 숨이 찼습니다. 61세의 몸이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태수는 옆으로 피했습니다. 경비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경비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칼을 꺼냈습니다. 태수도 칼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대치했습니다. 경비원이 찔렀습니다. 태수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느렸습니다. 칼이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태수는 아픔을 참았습니다. 경비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서 쓰러뜨렸습니다. 태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뛰었습니다. 비상구로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빨리. 태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타요! 모두 차에 탔습니다.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차는 시내로 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남자가 알고 있는 쉼터였습니다. 한국 NGO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는 곳. 차가 도착했습니다. 여자들이 내렸습니다. 쉼터 직원들이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여자들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수도 내렸습니다.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직원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이는 아빠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태수도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잘 참았어. 이제 집에 가자. 지연이는 울었습니다. 네, 아빠. 집에 가요. 쉼터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자들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도왔습니다. 귀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일주일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수와 지연이는 함께 내렸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도 앉았습니다. 옆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태수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연이는 울었습니다. 저 이제 더러워요. 그런 곳에 있었잖아요. 태수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나쁜 짓 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곳에 갔어요. 제 잘못이에요. 태수는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속은 거야. 넌 피해자야. 지연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쉽게 돈 벌려고 했어요. 태수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실수야. 죄가 아니야.
넌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지연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아, 내 말 들어. 넌 한 번도 내 딸이 아닌 적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 딸이야.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태수는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태수는 옆에서 지켰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아빠가 여기 있어. 지연이는 진정했습니다. 낮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태수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밥을 차렸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지연아, 밥 먹자. 지연이는 나와서 먹었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태수는 기다렸습니다. 지연이가 말할 때까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상담받고 싶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받자. 같이 가자.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전문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상담사는 들어줬습니다. 공감해줬습니다. 지연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도 많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태수는 기뻤습니다. 그래. 이렇게 웃어야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태수는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연이가 답했습니다.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지연이는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태수가 답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찾아봐. 급하지 않아.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며칠 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른 피해자들 돕고 싶어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태수는 기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나눴습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나도 살아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은 위로받았습니다. 지연이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렇게 강한 아이였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시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일도 시작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피해자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혼자 살 수 있어요. 태수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알았다. 좋은 곳 찾아봐. 지연이는 원룸을 구했습니다. 예전처럼 구로구는 아니었습니다. 태수 집 근처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이사했습니다. 태수가 도왔습니다. 짐을 날랐습니다. 가구를 놓았습니다. 이사가 끝났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뭐가? 당연한 거지.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지연이는 아빠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태수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이거 드릴게요. 태수는 열어봤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태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수? 그리고 글귀 하나. 딸을 지킨 아버지. 태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군번줄 보고 만들었어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태수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전쟁이 끝났다는 표시예요. 이제 평화롭게 사세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평화야.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긴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겼다. 딸을 지켰다. 이제 쉴 수 있다. 태수는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